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종로교당 화산 이화영 법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사님과 함께 정말 아버님인 도산 이동환 선지님 말씀도 나누고 4대째 전무 주신 가정으로 이런 가족으로 이 공부 이 사업 하면서 또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왔던 얘기, 어머님의 그 위대한 교육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화사님은 9남매 가운데에 또 4형제, 누님과 또 두 누님과 두 형님이 다 출가를 하고 막내로서 어쩌면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 살림을 일구면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학창시절에 뭐 어려움도 참 많았다고 들었어요. 공부해 나가면서 어떻게 또 그 역경들을 잘 극복하셨는지 잠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삼례에서 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죠. 그렇죠. 거의 6km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다시 삼례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네. 중학교에 입학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 입학금을 대지 못해서. 네. 그래서 거의 한 보름 이상을 학교를 못 가다가 다행히 그 선생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등록 입학금을 반절만 네. 대개금 해가지고 면제를 받아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예. 그렇게 다니다가 한 2학년 초에 그 익산의 원강중학교 와서 공부하면 어떠냐 하고 그 민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이제 원강중학교로 편입을 했죠. 거기서 다행히 학비 면제를 받고서 원강중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통학을 하면서 좀 고생을 했죠. 6km나 떨어진 삼례까지 여기에 와서 여기서 중학교를 수업을 마치면 3시나 돼요. 3시쯤. 그럼 5시 넘어서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삼례를 가서 삼례 수계리까지 가면 7시, 8시, 때에 따라서는 8시가 넘어서 도착을 해요. 밤 8시가 밤 넘어서. 8시가. 예. 겨울 같은 때는 깜깜하죠. 예.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리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이제 학교를 다녔죠. 여기저기 안 거친 데 없이 아마 제가 따져보니까 한 10군데는 거쳐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친척이라는 집, 아는 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네. 거기서 밥 먹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어떻게 고려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을 못 대고 네. 입학금을 바로 못 입학을 대가지고 못 하셨군요. 4년을 또 쉬었죠. 네. 59년도에 다시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고대 같은 물리학과를 입학하게 됐어요. 네. 그때까지는 더구나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가정교사 또 돈이 되는 것이면 못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예. 공부를 좀 뒤로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마치 이제 ROTC 제도가 생겨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이제 군대를 ROTC 장교로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서울에도 기가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응산 숙부님께서 나를 데리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의탁을 시켰으나 결국 거절당하고 예산 형님이 그때 익산에 그 보육원 총무로 계실 때 어떻게 셀베이션 암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구세군
네. 에서 지금 하는 청학관이라고 있어요. 청학관. 세문안교회 바로 옆에. 거기서 기거를 했어요. 거기서 한 6개월 이상 그 기거한 것 같아요. 그때 4.19가 일어났고, 그때 이제 제가 또 거기서 또 있으면서 기독교 속에서 몸담고 공부를 있었죠. 아,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 예, 그렇군요. 예. 학창 시절 예. 정말 이것저것 전전긍긍하면서 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찌 보면 화사님은 그 당시 앞만 보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돈 벌고 그러면서 또 가정을 책임지면서 어머니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원광여중고 교사로 시작을 해서 드디어 이제 대학, 지금은 연성대학이죠. 네. 예, 당시 안양과학대학도 교수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특히 이 교수 시절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또 교화의 장을 넓혀가고 법문을 전해주기도 하셨다고요. 예. 예, 어떤 방법으로 또 그런 교화의 터전을 또 마련하셨던 건가요? 원불교에서 그 공부가 모두가 은혜 속에서 살아라는 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는 얘기를 내 나름대로 쉽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거기 전달했죠. 또 내 나름대로 토크라는 책을 좀 보아가면서 거기서 좋은 글들을 들어가지고 그때마다 귀감이 되도록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기원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고 더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또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학생들의 진로에 평생을 먹고 쓰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면 제가 토목과에 근무를 하면서 토목과에 기사 자격증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술자이기 전문 때문에 기술자로 기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직업을 것이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종례를 하면서 중고등학교도 아닌데도 대학생인데도 종례를 하면서 꼭 한 번씩 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독려를 했죠. 그 통에 거의 토목과 그때 60명이 한 그 클래스에 있는데 60명이 다 합격하는 꼴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2개씩 따기도 하고 또는 3개씩 따기도 해서 전부 따지니까 60명이 다 자격증 하나를 갖게 되었더라고요. 아마 그때 나갔던 학생들은 참 더 보람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후배들, 그 후진들은 늘 우리 화사님, 스님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당시 내가 그런 진로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격증 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담임 교수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제자분들하고 좀 왕래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지금 거의 한 10몇 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저를 좀 괴롭혔던 학생 회장이라든가 그때 공부했던 제자들이 몇 명씩 그 명절 때라든가 스승을 때가 대화를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가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화사님은 전공이 물리학이세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법 이론의 진리, 이론을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원리를 풀어서 말씀도 해주시고 강의도 하셨는데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를 다닌다면서 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이론상 서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진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쉽게 또 편하게 요새 신세대처럼 이렇게 다뤄보려고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제일 먼저 원을 지극정성으로 믿으면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원은 돈이니까. 두 번째로 원을 지극정성으로 믿으면 승리자가 된다. 영어로
원은 WON, win, WIN의 과거이면서 승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전년도 챔피언. 그래서 원을 지극정성으로 믿으면 챔피언이 된다. 또 원을 지극정성으로 믿으면 하나가 된다. 네.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원은 영어로 ONE 하나니까 하나가 되죠. 이런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원이란 무엇인가 를 해봤더니 원은 첫 번째로 둥글더라. 둥글다는 말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더라. 또 원은 영이더라. 영. 원은 그래놓고 돈 100원, 1000원 할 때 동그라미 0자 똑같더라고요. 영이더라. 영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붓다, 석가모니 두 번째 제자인 붓다가 0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기까지는 약 10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때 0이라는 숫자가 정식으로 수학에서 다루게 됐어요. 자연수는 1, 2, 3, 4인데 의무자연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0이라는 수는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이죠. 네. 이 0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재밌는 얘기가 많죠. 이런 원을 우리 열심히 믿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또 원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원하는 대로 된다. 좌산 상사님께서 그런 말씀 가끔 하셨죠. 기도 이력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는 것과 맞죠.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또 원은 하나이다. 우리 자선 상사님의 하나송처럼 안으로 하나, 밖으로 하나. 이 하나송 하나다. 얼마나 좋아요. 원은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끝이 없으니 시작도 없죠. 이와 같이 이 원을 적게 말하면 점이고 크게 말하면 무한대죠. 점이라는 건 위치만 있지 크기가 없거든요. 무한대도 무한하니까 크기가 없어요. 네. 통하죠. 그 같은 좋은 말이고 원을 거꾸로 쓰면 WON을 거꾸로 쓰면 now, NOW 지금이 돼서 지금 예. 내가 모든 걸 해야지 미루면 안 되잖아요. 또 원 사람이라는 데서 사람 우리 한글에 미음자를 동그라미로 그리면 사랑이 되죠. 얼마나 좋은 말인가. 네. 이런 말이 어떤 스님들도 어떤 목사님도 잘 쓰지만 저도 보니까 원을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예. 반드시 맞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해봤습니다. 예. 원불교 교법인 이론상의 진리를 정말 확고하게 믿고 또 실천해 나가면 이런 모든 일들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풀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사님은 원친회 초대 회장을 지니시기도 하셨어요. 예. 우리 원친회는 원불교 전무주신 또 가족이기도 하고 자녀들인데요. 이 원친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원친회가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한번 했더니 어떻게 저에게 그 원친 회장이라는 그 직책을 맡게 됐어요. 좌산 상사님께서 원친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있었는데 네. 다시 부활시켜서 있으면 좋겠다 해서 원친연합회라고 해서 당시 손수 그 회칙도 만들고 해가지고 익산에 있는 정토회관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총부에서 10월 3일 날 한 500명 이상이 참석해가지고 예. 거창한 잔치를 벌쳐가면서 출발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원친에 그것만 했으면 소용이 있냐.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하자 해가지고 원친들 교무님들부터 한번 만나자 예. 해가지고 제가 대전에서 한번 하자 해가지고 대전에 모여가지고 한번 원친 대회를 했어요. 다음에는 삼동원 대전 삼동원에 가서 한번 하자. 그런데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내일 해야겠는데 오늘 저녁까지 거기서 말씀을 해준 강사가 채택되지를 못했어요. 네. 전까지 하신다는 뭐 선생님께서 안 된다,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못 오고 제가 몇 분을 다 부탁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예. 아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원친들이 너무 그 높은 분들이 많으니까 감히 그 자리에서 뭔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랬던가 어쨌든가. 행사를 주최한 분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했겠네요. 아주 예. 굉장히 막연해서. 그래서 바로 제가 달려가서 그것도 또 성토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떠오르더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시민선방에 있는 새삼의 최공 박사를 제가 네, 딱 우산 최공 박사를 예. 했더니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오후에 늦게서 결정이 돼가지고 최공 박사가 와서 그 같이 했던 그런 네.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 뒤로 한 상당히 많은 그 100여 명이 그 영산에 가서 그 산밭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지난 만덕산 거기서 훈련도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기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제 마음에는 좀 마음이 덜 차요. 사실 이 전부 주신 교무님들의 자녀분들이 또 많이 출가를 하죠. 예, 우리 그렇죠. 교단의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 단합이 되어서 정말 큰 힘을 또 나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후배의 원친 회원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초대 회장으로서 그런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금년 8월 24일인가요? 그 전에는 바깥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안에서 원불교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하계 훈련을 나게 됐어요. 원광대학교 총장이 지금 원친 회장이거든요. 총장이 자기 그 기념관에서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거의 그래도 100여 명이 왔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마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원친들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있던 원친으로서 만나기보다는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고, 또 원친들이 저는 이 원친 손들이 있거든요. 원친 손도 원친 회원입니다. 원친 손들을 좀 원친 회원들의 자녀분들인 자녀분들. 거죠. 예. 그러면 이건종이도 제 원친 손입니다. 네. 그런 손님들을 챙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원친 손들을 전국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3,000명이 넘더라고요. 예. 엄청난 인원입니다. 원친 손들이 원친에 못지않게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친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좀 없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떳떳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하나를 뭉치면 굉장한 일이 있고 우리 원친들이 우리 원불교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 능력과 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불교 전부 출신들이 다 여기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특히 여자 교무님들이 적게 나오고 원불교학과가 지금 지원자가 적어져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원친들이 책임지고 한번 짊어지고 한번 하자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우리 화사님의 큰 격려의 말씀이 우리 후진들에게도 큰 버팀목이 되어서 실천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사님은 지금까지 책을 3권이나 내셨어요. 한 권을 내기도 어려운데 3권의 책을 내셨고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물리학자시고 어찌 보면 인문학 쪽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책을 낸다는 것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국어라든가 글짓기라든가 너무너무 못했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너무 성적이 제일 떨어지는 것이 국어였어요. 그런데 제가 갑작스레 구강암이라는 판단을 받고 서울대학교에서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밤 9시에 꼬박 12시간을 네. 그 수술을 받고 눈을 딱 떠보니까 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아, 죽음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입속에 가득 들어있는 숨줄이라 할까 핏줄이라 할까 뭐 여러 가지를 막 너댓 개를 꾸며놓고 꼼짝을 할 수가 없었으나 그때 수술 받고 요양 중에 바깥을 내다보니까 삼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요. 네. 아, 그 참. 참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니까. 또 방에 딱 들으니까 청소는 아줌마가 청소 비를 들고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내일 모레 바로 정년 퇴임을 하니까 이런 마음을 한번 써보자 예. 해서 쓴 것이 공격한 나를 찾아서라고 글을 썼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 아들 이건종 교무가 보더만 아, 아버님이 무슨 전무 출신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사람이 뭐 그런 글을 쓰냐고 빈잔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예. 저는 그 공격한 나를 찾아서 나도 모르는 글쓰를 썼어요. 써놓고 보니까 네. 진짜 좀 무서운 글 속에 들어있는 공격한 나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멋모르고 그래서, 썼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책을 3권이나 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 속에 좀 살다 보니까 일원이라는 거 무엇을 좀 알다 보니까 끝이 없으니 시작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 같은 그런 글이 나와서 글을 이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줄이고 쓰다 보니까 그냥 글이 되었고 네. 이번에 세 번째는 평화의 나래라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냥 참석을 해서 보니까 네. 아, 우리가 꼭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화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끼게 돼서 네. 이것저것 쓴 것이 제 인생담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쓴 글이 좀 재밌게 표현이 되고 잘 편집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예. 다 읽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예. 투병 생활 속에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글을 쓰면서 병을 또 극복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많은 글 가운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시를 한 편 좀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비우자. 지금 비우자. 있어야 비우지. 없어야 채우지. 지금 비우려면 하나씩 비우자. 지금 없애려면 하나씩 없애자. 있고 없는 것 하나씩 가면 채워지면 비워지면 반드시 빈 공을 찾을 거야 하면서 쓴 네. 글이 예. 생각이 납니다. 예. 그걸 생각하면서 법정 스님이 쓰신 그 비우자라는 그 생각이 나요. 법정 스님이 왜 비우자고 자꾸 했는가 생각 한번 해보면 법정 스님이 재산이 있을까 아들이 있을까 없는데 비우자라는 말만 하면 예. 그것이 공감이 가거든요. 예. 법정 스님이 재산, 재생명리, 아들, 삶의 생로병사 이것이 아니라 시비를 비우자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도 비우고 나쁜 것도 비우고 이로운 것도 해로운 것도 시비에 우리 엄불교에서 말하자면 분별과 추착 이거 그렇죠. 없애버리자. 예. 예.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삼독심 이거 없애버리자. 너무 한 번에 다 없애려고 말고 생각하면 다 있거든요. 예. 저도 오늘도 그냥 걸린 것이 있어요. 저 사람 비운데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비워버리면 이제 좋은 사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또 글이 제법 나왔어요. 글을 누구한테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그냥 쓴 네. 글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화사님 소개해 주신 이 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론이 아니라 화사님은 정말 온몸으로 실천으로 맡은 거, 경험한 거, 체험한 것을 글로 쓰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앞서 우리 화사님이 이런 병고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은 또 뭐니 해도 우리 원타원 신순진 법사님 사모님이시죠. 아마도 큰 역할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타원님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있기까지 원타원님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겠죠. 예, 총록교당을 오래 다니면서 본공회장직 그리고 지금까지도 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초타원 이모죠. 초타원님이 백상원 교부님이 예. 모스크바에 계실 때 모스크바에서 민속놀이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한 달 이상을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네.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초타원님이 그 모스크바를 또 저버리고 또 미국으로 오셔서 네. 옛날에 뉴욕교당을 옆에 원다라 센터를 또 책임지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원다라 센터를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 가서 또 원타원님이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그래요. 나는 갈 필요 뭐 있냐 그랬더니 그래도 같이 가야지 않냐고 그래서 같이 가서 예. 한 45일 동안 거기서 같이 예. 있었죠. 예. 제가 한 일을 조금 소개하면 그냥 겉다리로 따라갔기 때문에 뭐 할 일이 있는가 하고 초타원님께 내가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큰 돌이나 풀이 있으면 그냥 그거나 뽑으세요. 그래서 그래 맞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큰 나무가 소나무가 아른들이 정원이 아주 넓어서 예. 그 주변에 보니까 아주 지저분한 풀나무들이 많더라고요. 네. 거기서 하루를 내도 뽑으니까 한 평도 못 뽑았어요. 캐고 풀고. 그러기를 한 보름 하니까 거기에 그 부러진 정원이 나무 밑이 아주 깨끗이 돼가지고 예. 트럭으로 2-3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의자 하나 놓고 사람의 보니까 힘이 대단하죠. 예. 그래서 쓴 글이 예. 뜻이 있으면 길이 있도다. 네. 정말로 땀 많이 흘리고 아침에 하고 모욕하고 예. 샤워하고 또 저녁에 하고 사회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도 원타원님과 같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네. 지금까지 지냈죠. 그렇군요. 정말 국내도 어려운데 해외에서 이렇게 또 원불교 큰 기관 원달마 센터에 오늘이기까지 좀 풀을 뽑는 일이 뭐 작다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또 큰 공심으로 본공 활동을 하고 오셨군요. 그런가 하면 우리 화사님은 일생을 교직에서 몸담고 후학 양성에 애쓰셨는데 73세라는 나이에 갑자기 학생이 되셨어요. 네. 예, 입학을 원광 디지털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입학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몸이 조금 이제 나아졌죠. 2005년, 6, 7년 됐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수술 이후에 그러고 있는 차에 이건종 아들이 마치 그때 원광 디지털 대학에 근무하게 됐어요. 저하고 같이 서울에 오면은 같이 모욕을 갑니다. 모욕탕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소통하는 길이 1번 같이 모욕하는 일이 자녀와 모욕하기. 맞아요. 그리고 또 출가한 교무기 때문에 함께 하기도 쉽지 않을 쉽지 텐데. 않죠. 예, 그래도 모처럼. 꼭 한번 가자 하면 꼭 가요. 그러면서 아버지 원광 디지털 대학 안 들으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가? 원불교학과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가보지. 모욕하면서. 가보지. 모욕하면서 이렇게 법담을 나누시죠. 예. 못할 얘기 없이 다 합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불평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 서럽 얘기도 하고, 저도 때에 따라하면 자식 원망 소리도 하고, 하면서 그 얘기 하길래, 어떻게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아니,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하루에 때에 따라서 15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달라들고, 네. 제가 또 컴퓨터, 이 컴맹이에요, 말하자면. 타법도 제대로, 제대로 주소를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예. 그래도 해내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네. 복습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다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마음 공부 지도사 자격증 따야 한다고 해서 예. 또 시험을 보니까 또 저까지는 또 합격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그것이 한 보람이 아닌가.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만학이라고 해서 마음 몇 개 달려있지 꼭 늙었다고 못하는 것만도 아니고 마음 몇 개 달려서 우리 제가로서의 가장 교리에 가장 접근하고 싶은 것은 이 디지털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꼭 들어갈 수 있으면 가셔서 이것이 이 길을 밟아 나오면 확실히 상당한 많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네. 법위가 향상되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이, 그렇군요. 예. 사실 젊은 날 가정 사정 때문에 집안을 다 맡아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출가를 못했던 그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원불교학과에 이렇게 편입을 해서 정말 공부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 교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또 마음 공부 지도사로 앞으로 이제 뭐 교단 내에서 여러 마음 공부 지도자의 역할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양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이게 거기서 좀 아쉬운 것이 네. 제가 하여튼 졸업을 하고 겨우 종법사님 한번 배운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다 그래요. 이 교당에서 제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들이 물론 공부심이 적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출가 교부님들이 제가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 재정적인 건, 사실적인 건, 경제적인 건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서 많이 나오는 그 인재들을 교무님들도 또 활용을 많이 그럼요. 해서 제가 출가가 같이 교화 일선선상에서 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우리 말씀드리고 화사님을 싶습니다. 많이 불러주십시오. 시청자 저를 이제 불러보다는 지금 후진들을 예. 저는 이제 나이 먹고 그랬으니까 안 되더라도 후진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가끔이라도 이 정토회 같은 데를 좋아해요. 정토회 교무님들을 제가 정토회 속에서 살아서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정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면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게 잘 하죠.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큰 활동 기대를 해봅니다. 화사님은 정말 큰 병고를 겪으셨고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그런 고비를 넘기셔서 그런지 이 죽음에 대해서 남다른 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생사해탈을 할 것인가 또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된 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급기야 구강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것을 이기고 나오면서 죽만 먹고 지냈어요. 죽만 먹고 깨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6개월도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 생각하면서 한번 나도 탈출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감이 6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5월 달에 했으니까 그날 겨울에 만덕산에 있는 황토방 훈련에 지원을 했어요. 거기 가면 내가 죽 안 먹고도 견뎌낼 수 있겠지 하고 갔더니 죽 안 먹고도 살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큰 병자는 아니구나. 마음 먹게 살렸지. 나는 성성한 사람이야. 자신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이겨내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부길이 되더라고요. 그러자 보니까 이 장례 문화가 너무 아쉬워요. 차를 타고 서울에서 익산으로 내려올 때 그 평평한 땅에 나무 몇 그루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가 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경치적으로 좋은 자리에는 그야말로 명당자리라고 하는 데가 반드시 묘가 있어가지고 또는
그 막 대리석으로 근사하게 꾸며놓은 묘가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글도 쓰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죠. 네. 사실 열반하신 그 누님이시죠. 예. 성타원 이성신 종사께서도 몸을 그렇게 시신기증하기도 하고 정말 빈틈없이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또 화장을 하기도 하고 정말 장례 문화의 어떤 선구자로서 역할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불교 또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장례 문화가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고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 좁은데 그 많은 인구들이 살잖아요. 이것을 빨리 하루빨리 금수강산으로 다시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이 지금 그 장례 문화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타관님이 돌아갈 임시에 그 처사하시는 하나하나가 저는 가슴속 깊이 그냥 간직하면서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열반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봤어요. 네. 천도법문에 보면은 눈 한번 떴다 감았다 잠을 잤다 일어났다 이런 거 모두가 생과 하사 저승과 이승이 오고 가는 거 아닌가. 겨울 지나면 여름이 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음과 양이 바꿔지는 것이 생사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부에서 생사를 초월해야 하고 인과를 믿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공부할 경부길이 바로 그 길인데 왜 그걸 못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참 아쉬워서 성타원님이 돌아가신 그 얘기를 간단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3월 30일 날이 성타원님 생신이면서 네. 돌아가신 날이에요. 아, 생신날 열반하신 생신날 거예요. 열반하셨어요. 예. 그날 저녁에 막 서울에서 급작스레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말하자면 전혀 알아보시도 못하고 뭐냐면 다 음식을 다 놓으셔서 급히 내려갔더니 우리 이제 원타원님이랑 같이 내려갔죠. 새벽 3시쯤 되니까 막 천둥이 갑작스레 치더라고요. 예. 그러더만 이제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막 입으로 전혀 말씀 안 하시던 말씀을 막 그냥 느아리면서 네. 그 알아보지 듣지도 못하는 중국말이 막 섞여져서 막 나오면서 하더라고요. 예. 그 웬 소리가 했더니 평소에 성타원님이 어디 가서 태어나냐고 하니까 중국 가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아, 서원을 그렇게 세우셨더니 예. 중국말에 그렇게 막 발견했었던가 봐요. 평소에 배우지도 않으셨는데. 아니었던. 예.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 9시쯤 되니까 원로원의 수도원에서 예. 10대분 원로님들이 오셔서 그 방에 앉아서 계시는데 같이 저도 옆에 있었죠. 그때 마지막 그 호흡이 떨어지고 걸림 시에 갑작스레 예. 그 원장님이 예. 원병원 원장님이 전화를 걸어놓고 좌산 상사님과 통화를 또 했어요. 네. 좌산 상사님이 열반 직전에. 일반 직전에 그러고 나서니까 30분도 전이죠. 그 법설을 또 해주시고 가시는데 연말 청정법계 다시 가셨으니까 편안하게 돌아오십시오. 법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화를 듣고 대답을 못 하시고 고개만 까뜩거리면서 딱 넣으시자마자 자사상님이 달려온다고 하는데 미처 오시기도 전에 문턱에서 예. 그냥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당신이 가시기 전에 당신이 같이 살던 그 분들이나 모두에게 다 털어놓고 네. 모든 것을 그냥 법복으로 또 그 맺혔던 것 모든 것 다 털어놓고 귀향사 시도 쓰시고 네. 이런 걸 하시면서 가시길래 바로 이것이 열반락이 아닌가 예.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남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또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평화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평화의 날에라는 시를 쓰면서 그 제목이 어떻게 날이라는 제목이 나왔느냐면 이 제가 쓴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 연산 김학인 원로님께서 예. 이 좀 좋다 해놓고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더라고요. 평창에서 일어나는 겨울 동계올림픽에서 하나하나가 평화를 말하더라고요. 네. 이 평화를 말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평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이냐, 이것은 가장 핵심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적으로 바깥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국민이 좋아했든 좋아하지 않았든 보수든 진보든 말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해의 길, 어디로 가도 뚫리지 않는 길이 지금 돼 있어요. 막혀있는 길을 뚫는 길은 우리가 하나로 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모두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로 살자 하는 뜻을 받들고 싶고, 바로 이것이 평화를 싣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우리 모두 하나로 살자라는 그 뜻을, 특히 좌산상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평화의 또 통일의 길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예요. 예. 꼭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정말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세계의 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사님 정말 이 깊은 병고 속에서도 또 책을 통해서 또 평화운동을 통해서 온몸으로 몸짓으로 또 실천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특별히 계획이라기보다는 제가 글 쓰는 일이 지금 제가 하나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들은 것처럼 평화를 위한 지구를 살리는 운동, 지구를 살리는 길, 또 환경 정화를 하는 일, 또 비핵화를 하는 일, 세계가 평화를 찾으려면 지구가 곧 언제 어느 때 파멸될지 모르거든요. 이 길은 평화를 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제가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 글로라도 네. 그걸 꼭 써서 발표하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는 또 병고로 고통받고 마음 아파하는 많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화사님이 그동안 큰 병고를 이겨내고 또 오늘 있기까지 정말 큰 힘을 얻으시고 꾸준히 관리를 해오셨는데, 우리 병고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좀 희망이 되도록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병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병이지만 병을 꼭 이기는 길은 가장 큰 것은 먼저 마음이고, 마음을 또 다스리는 것이 몸일 수도 있죠. 네. 그 몸에 오는 그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죠. 그것을 탓하지 말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달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청정일념을 가지면서 생활 속에서 즐거운 생활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제 몸을 다스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화사님의 말씀이 좀 큰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신의 영적인 성장뿐 아니라 밖으로 평화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도의 주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 4대째 이런 가족으로 우리 교단의 큰 기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종로교당 화산 이화행 법사와 함께했습니다. 화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